번째가 이제 여러 가지 순열, 이라고 해서 원순열이나 뭐 중복순열이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첫 번째 단원이죠. 여러 가지 순열. 네. 자, 첫 번째 이제 원순열 보도록 합시다.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을 원순열이다라고 한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n개를 나열할 때 n-1 팩토리얼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원탁에다가 4개를 나열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의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이 된다 이 얘기야. 4개를 나열할 때 3팩토리얼이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원탁이 있을 때 여기에 A, B, C, D가 앉은 거랑 그 다음에 여기에 A, B, C, D가 앉은 거랑 그 다음에 A, B, C, D가 앉은 거랑 그 다음에 A, B, C, D가 앉은 거가 이게 다 같은 거기 때문에 알겠지? 돌리면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문제 막바지에 이런 조건들이 붙어요.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한다. 이제 이런 멘트가 붙고, 그럴 때에는 원순열을 사용해주라는 얘기구나. 또는 이제 회전하여 일치한 것은 반드시 같은 것으로 한다는 멘트가 안 붙더라도 원탁에다가 앉힐 때에는 그거 원순열 사용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네 가지 경우가 한 가지 경우로 바꿔줘야 되는 건데, 네 가지를 한 가지로 바꿀 때에 이제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4명을 앉히는 4팩토리얼에 4분의 1을 곱한다. 그래서 이제 4분의 4팩토리얼이 n분의 n 팩토리얼이 그래서 생기는 거고, 거기서 이제 4가 약분이 되면서 3팩토리얼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원순열을 이렇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순열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은 원순열에 여러 번 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원순열에 여러 번 앉히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 명을 앉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룹으로 해서 누군들을 예를 들면 남자애들을 먼저 앉히고 그 다음에 여자애들을 앉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뭐 가족들끼리 식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님을 먼저 앉히고 그 다음에 뭐 자식들을 앉히는 경우가 있고, 그지? 이렇게 해서 그런 단계에 따라서 앉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때 반드시 명심해. 처음 앉힐 때에만 처음에만 원순열을 사용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앉히는 경우부터는 원순열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처음 앉힐 때에만 원순열을 사용하는 건 원순열을 사용해서 학생을 앉혀놓잖아?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원탁이 아닌 거야. 왜냐면은 예를 들어 남학생을 앉히고 여학생을 앉히는 상황에서 남학생을 앉혀놓고 있으면 얘는 더 이상 회전시킬 수가 없는 거야. 남자애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남자애들을 앉히고 그 다음 여자애들을 앉히는 경우엔 남자애들 앉히는 경우의 수에서만 원순열을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남자애들 사이에다가 여자애들을 앉힐 때에는 원순열을 사용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순열은 중복해서 사용해주지 않고요, 맨 처음에 앉힐 때에만 원순열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요거 주의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다각형에 앉히는 경우가 있어요. 다각형에 앉히는. 이 다각형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이 직사각형 모양에 앉힐 때 여기 의자가 이렇게 6개가 있을 때 이 다각형에 앉히는 경우는 원순열이기는 원순열이야. 알겠지? 그래서 자 이거는 처음에 원순열 사용합니다. 원순열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여기다가 이제 6명을 앉힌다 라고 얘기했을 때 5팩 돌려주면 돼. 알겠지? 처음에는 원순열을 사용을 해줘요. 그래서 6명 앉힐 때 빼기 1 해가지고 5팩 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 A가 앉았을 때 얘를 이제 회전시킨다라고 한다면 A가 여기 앉았을 때랑 그 다음에 A가 여기 앉았을 때랑 그 다음에 A가 여기 앉았을 때 이 세 가지 A에 대해서는 다 다른 경우거든. 왜냐면 빨간색 A일 때는 오른손이 식탁의 끝에 가잖아요. 저기에 너가 앉는다고 생각하면 오른손이 식탁의 끝에 가는 경우랑,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보라색이 앉는다고 하면 왼손이 식탁의 끝에 가지. 그건 다른 경우잖아. 그지? 식탁의 끝에 오른손, 식탁 끝자리에 오른손이 있느냐 왼손이 있느냐는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빨간색과 보라색은 서로 다른 경우고, 그 다음에 둘이 앉는 거랑 혼자 앉는 건 다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경우는 다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얘랑 똑같은 포지션의 A는 어디냐면 A가 여기 앉을 때, 여기가 이제 또 빨간색이거든. 그러니까 요 A랑 요 A는 서로 같은 A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각형에 앉히는 경우에는 얘를 회전을 시키는데 몇 번 회전시켰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지를 찾아야 돼. 알겠지? 지금 보면은 얘를 한 번, 두 번,
3번 회전시키니까 자기 자신이지. 그러면 이때 여기 뒤에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돼요. 문제에 따라서 3번 시켜주면 자기 자신이면 곱하기 3, 4번 시켰을 때 자기 자신이면 곱하기 4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원순열을 일단 써준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오각형. 이런 오각형 모양에다가 이렇게 앉힐 건데 정오각형 모양에 의자가 이렇게 있대요. 그 10명이잖아, 그지? 자, 10명을 앉힐 거기 때문에 9팩 돌려주는데 A라는 애가 여기에 앉아있다가 다시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포지션이 되려면 한 번, 2번 회전시키면 여기가 오고 요 A랑 요 A는 같은 거야,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2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다각형에 앉힐 때의 원순열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넘어갑니다. 중복순열은 이제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순열을 중복순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습니다. 여기에 사탕이 A, B, C, D, E 사탕이 있다. 자, 근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 자, 이 친구들에게 A, B, C, D, E를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탕들한테 묻지. 너 누구한테 가고 싶니? 그러면 A 또는 B한테 가고 싶어요. 그럼 얘 2가지 경우의 수, 그지? 얘도 2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다 곱해주시면 2의 5제곱까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이거를 우리가 2, 파이, 5라고 부르자라고 그냥 약속하는 거일 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요 모든 사탕들이 다 A한테도 다 A한테 몰빵될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2파이 5를 사용해주고 얘를 2의 5제곱이다라고 해주면 된다. 됐지요? 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진짜 이건 완결표. 자, 이거 시험 문제 100%. 지금 이제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체로 시험 문제로 나온다라는 것도 물론 한 가지 유형이겠지만 뒤에 가면 우리가 2단원에서 이항 정리를 배울 거거든. 근데 이항 정리에서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을 해서 어떤 특별한 항을 찾아. 이항 정리 기억하니? A 더하기 B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의 6제곱 전개식에서 A의 5제곱 B 항을 찾아내는 걸 이항 정리라고 하지, 그지? 자, 이런 거 이항 정리 문제를 풀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뒤로도 이 뒷단원에서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녀석도 중요해서 알아두면 되는데 똑같은 것이 P개, Q개, R개가 있을 때 그 녀석을 나열하는 수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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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자 이렇게 문자가 총 6개가 있는데 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문자가 6개니까 6팩 돌리고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고 똑같은 게 B가 2개 있잖아, 그지? 그래서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똑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자. 알겠지?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A, B, B, C를 일렬로 나열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케이스인데 근데 이 첫 번째 케이스 문제는 거의 안 나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 왜냐면은 너무 쉬워서요. 알겠지? 그래서 어떤 케이스 문제로 나오냐면 두 번째 케이스 문제로 나오는데 길찾기 문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나옵니다. 뒤에 가서 유형에서 우리가 보도록 할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문제로는 이제 이항 정리. 뒷단원에서 이제 이항 정리랑 연관 지어가지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다.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체로 시험 문제를 내고 싶은 선생님들은 길찾기를 내실 거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어렵게 얘네들 좀 더 어렵게 해야겠다라고 선생님들은 이항 정리를 내겠지. 근데 그거 있잖아. 너희 학교가 요즘에 조금 어렵게 시험 문제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내가 너네 학교 시험지를 몇 년치를 이렇게 풀어봤는데 한 너희 그 선배들 때부터 워낙 인식이 안 좋았어서 그런지 인식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잖아, 그치? 네. 인식이 안 좋았어서 그런지 선생님들이 조금 길을 쓰고 어렵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길찾기나 이항 정리로 시험 문제가 나지 않을까. 요거는 너무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냥 쓰라는 시험 문제야, 그치? 그래서 이런 건 잘 안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얘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네. 자, 넘어가서 1번 문제 보자. 유형 1번에 선생님 대표 문제 쭉 풀어줄 거고요. 대표 문제가 아닌 문제들을 숙제로 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검사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네.
자, 네 쌍의 커플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커플끼리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웃에다가 동그라미. 자, 우리 중학교 때부터 이웃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꼭 같이 앉아야 된다 이거야. 사실 네 쌍의 커플이 앉을 건데 같이 안 앉는 것도 이상하잖아. 섞어 앉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렇지?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같이 앉아야지. 자,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에다가 적어 놓읍시다. 뭐 해야 되냐면 묶음 지어야 됩니다. 묶음. 알겠지? 자, 그럼 묶음 하면 자동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괄호 열고 묶음 속도 따라와야 돼요. 이게 이제 그 경우의 수 문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최초로 등장을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한테 수업을 들은 애들은 야, 이웃해야 돼. 그러면은 묶음이요. 그 묶음하면 뭐 해야 돼? 묶음 속이요. 바로 나와. 이렇게. 근데 너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한테 수업을 들은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이웃해야 된다? 그럼 묶음. 알겠어요? 그리고 묶음 지었을 때는 묶음 속을 항상 주의해야 돼. 자,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웃하지 않아야. 오!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케이스에 문제가 있어요. 나 진짜 지금 이거 봐. 진짜 소름 돋았어요. 아, 진짜로. 너가 이웃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딱 얘기했을 때 소름 돋았어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의 케이스가 있어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의 케이스는 어떻게 푸느냐? 이웃해도 되는 애 먼저 안 치면 됩니다. 알겠죠? 요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요거는 그 이웃해야 된다,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네 쌍의 커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편의상 커플을 A, A, B, B, C, C, D, D라고 할게. 이렇게. 그래서 같은 알파벳끼리는 커플이다라고 해보자. 그럼 지금 여기 8명인 거죠? 네 쌍의 커플이니까. 이 8명의 커플들이 앉을 건데 커플들끼리는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커플들을 묶음 짓습니다. 그러면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이지. 그럼 이제 이 4개의 묶음을 어디다가 앉혀야 돼요? 원탁에 앉혀야 되는 거지. 4개의 묶음을 원탁에 앉혀야 된다. 그러면 뭐 사용해줘야 돼? 원순열 사용해줘야지. 자, 그러면 4개를 원탁에 앉히는 거기 때문에 원순열 쓰면 3팩인데.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선생님 항상 얘기했죠. 묶음 속 주의하라고요. 묶음 속에서 반드시 이 순서대로 앉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지.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지. 여기서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고. 그럼 2명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각각 둘둘둘둘 생기니까 여기 묶음 속에 자리 바뀌는 경우의 수가 여기에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생겨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는 3팩 6 곱하기 2의 4제곱이니까 16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9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알겠지? 그래서 항상 이제 묶음, 그러니까 이웃해야 된다는 묶음 지어야 된다. 근데 묶음 지으면은 묶음 속에 자리 바꾸는 거. 알겠지? 너가 3명을 묶음 지었으면은 그 3명 자리 바꾸는 건 3팩까지잖아요. 그죠? 3명을 묶음 지었으면 3팩까지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 묶음 속을. 항상 명심하도록 해. 그리고 지금 묶음 속에 자리 바꿀 때 이 초록색 부분 있죠? 묶음 속에 자리 바꿀 때에는 원순열 사용하지 않았지. 원순열은 한 번만. 알겠어? 최초 한 번만. 항상 명심하세요. 원순열은 최초 한 번만.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유형 2번. 오른쪽 그림은 중심이 같은 두 원 사이를 6등분해서 만든 도형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 도형의 7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이제 이런 색칠하는 경우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여기 색칠하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놔야 되냐면 가장 많이 만나는 면부터 라고 적어줘요. 가장 많이 만나는 면부터. 그래서 요즘 단어로는 인싸죠. 인싸. 인싸면부터.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7개의 면이 있는데 7개의 면 중에서 가장 인싸가 누구냐면 얘야. 얘. 맞아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끽해야지. 여기는 얘 보자. 얘. 자, 얘는 하나, 둘, 3개랑 만나고 있어요. 끽해야지. 그지? 근데 여기는 요 가운데에 있는 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랑 다 만나고 있잖아. 그치? 얘가 가장 인싸라 이거야. 그럼 얘부터 칠하는 거야. 알겠죠? 우리에게 크레파스가 7개의 크레파스가 있죠? 7개의 크레파스 중에 저 가운데에다가 몇 가지 경우의 수로 칠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7가지 색으로 칠할 수가 있는데 자, 그때 저 가운데 있는 영역은 그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어차피 회전시켜도 계속 가운데 칠해져 있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저기다가 7가지 경우의 수를 적는 건 7 이렇게 적는 건 원순열을 사용해주지 않은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면들 있죠? 이 나머지 6개의 면에다가 몇 가지 색을 칠해야 되냐면 6가지 색을 칠해야 되는데 이때 원순열 사용해줘야지. 이제 왜냐면 이거 원탁이잖아. 그치? 그래서 원순열을 사용해주는 5팩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7 곱하기 5팩 이렇게 요거 계산해 주시면 5팩 정도 이제 외우는 것도 좋아요. 5팩은 120입니다.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외워지기도 할 거야. 그래서 120 곱하기 7이니까 840까지.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오케이? 네. 자,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게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줬던 거죠. 그죠? 일단은 6명을 원타겠다, 이거 원타겠다 안 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원순열 사용해줘야겠지? 자, 5팩. 자, 얘는 그냥 원순열 쓴 거야. 5팩. 자, 근데 A라는 학생이 있다고 해보자. A라는 학생이 여기 앉았을 때는 다시 자기 자신이 되려면 몇 번 돌려야 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돌리면 여기로 오면 얘랑 얘는 같은 포지션이야. 왜냐면은 얘 이렇게 오른손이 이렇게 있고 왼손이 이렇게 있을 때 오른손이 탁자 끝에 있을 때랑 여기도 오른손 왼손이 있을 때 오른손이 탁자 끝에 있을 때 서로 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3번 돌렸죠? 여기다가 곱하기 3 해주면 돼. 알겠지? 5팩은 120이라 했잖아. 120 곱하기 3이니까 360까지다. 그래서 5번 이렇게. 안 어렵지? 네. 할 수 있지? 네. 자, 넘어가자. 유형 4번에 배낭여행을 하는데 내 친구 ABCD가 어떤 숙소 3개의 방에 투숙하는 방법의 수는 단 빈방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야. 빈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빈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했지. 사탕을 나눠줄 때 사탕 ABCDE가 A라는 학생한테 5개가 다 주어지는 게 가능할 때 사용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빈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복순열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빈방이 있는 게 불가능하다. 지금 이 똑같은 문제에서 빈방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은 꽤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빈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A, B, C, D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 몇 호에 묻을래? 그러면 A가 셋 중에 고민하겠지. 네. 그지? 나 3가지 경우의 수 중에 고민 중이야. 자, 이제 B한테도 야, 너 몇 호에 묵을래? 나 셋 중에 고민 중이야. C도 셋 중에 고민 중이야. D도 셋 중에 고민 중이야 라고 하겠지. 이게 운 나빠가지고 셋 다, 4명이 다 301호를 고르면 301호에 A, B, C, D가 다 들어가서 낑겨져야 되는 거야.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빈방이 있어도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곱해주시면은 이제 3의 4제곱이고 81가지 경우의 수. 그래서 4번. 자, 지금처럼 중복순열은 이거 3파이 4라고 해서 3의 4제곱이니까 81이다라고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웬만해서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가 문제를 푸는데 수능 볼 때까지도 그래요.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n파이 r은 잘 사용하지 않아. n파이 r이라고 하는 문자는 가장 사용 안 해요. 알겠지? 마찬가지로 npr이다라고 하는 것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게 ncr이랑 nhr 이거. 얘네들을 많이 사용을 하지 얘네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 왜냐면은 그렇게 풀어보기만 되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중복순열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일렬로 나열된 4개의 전구를 각각 하나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단 모든 전구는 동시에 작동되고 전구가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전구가 이렇게 있어. 하나, 둘, 셋, 넷 전구가 있어요. 마찬가지야. 야, 너 꺼질래 켜질래? 라고 전구한테 묻는 거야. 꺼질래 켜질래? 그럼 고민되네. 꺼질까 켜질까? 그럼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해가지고 총 16가지가 나오기는 하는데, 자, 이 2가지 중에서 나 꺼질래, 나도 꺼질래, 나도 꺼질래, 나도 꺼질래가 있어요. 근데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에서 제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 경우에서는 빼줘야 돼. 그래서 16 빼기 1 해주면 15가지 경우에서 이렇게.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6번. 자, 5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들 때 마지막 자리의 숫자가 짝수인 비밀번호의 개수는 이라고 했으면, 자, 이렇게 4자리의 숫자 만든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의자 4개 그리세요. 의자 4개 그리고 마지막 자리의 숫자가 짝수여야 된다. 짝수 지금 보면은 6이랑 8이 짝수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6이랑 8밖에 없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 2가지 경우의 수가 들어가겠지. 야, 이거 중학생 애들 갖다 줘도 중학생 애들도 푸는 문제다. 중2 때 너가 풀었던 문제야. 그래서 마지막 자릿수가 짝수인 비밀번호, 여기에 2가지 경우의 수 들어가는 건데 이 앞에 있는 건
중복을 허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555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야. 666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숫자가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 이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씩 생기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요것들을 다 곱해 주시면 250까지. 그래서 2번 이렇게.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유형 7.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는 이거 뭘 그려야 되냐면 반드시 이거 집합 그려야 돼. 집합. 이거 집합 그려서 푸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집합을 그려서 푸는 게 함수의 개수 내가 이제 그 확통 수업을 할 때 있잖아. 네. 확통 수업 나한테 들었나? 아니, 저 써놨어요. 아, 그래요? 확통 수업을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 함수의 개수를 외워도 돼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그 개념실에 보면 공식이 나와 있어. 혹시 선생님이 성우쌤이 다뤄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공식을 외워도 풀려도 되지만 쉬운 문제는 근데 조금만 어려워져도 그 공식을 절대 못 풀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책에 나와 있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 외우지 말라 그래. 수학 하 할 때 있잖아. 수학 하 할 때도 수학 하의 뒷부분에 경우의 수 나오잖아. 수학 하 뒷부분에서 경우의 수를 가르쳐 줄 때도 함수의 개수가 있었어요. 그때도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여기 리마크 부분에 나와 있는 공식을 외워도 되지만 이걸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일 뿐이므로 조금만 꼬아도 이 공식을 쓸 수 없으니까 이거를 외워서 풀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 그때 내가 이 말 나한테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않니? 수학 하 들을 때? 이거 그려서 풀어야 된다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립니다. 자, x 그리고 y 그리고 x에 x, y, z, y에 1, 2, 3, 4, 5 이렇게. 자, x에서 y로의 함수 f래.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는 함수를 f라고 하자. 자, 모든 함수의 개수를 a라고 한대. 자, 일단 여기까지. 자, 모든 함수의 개수부터 시작한다. 야, 모든 함수의 개수는 그냥 화살표를 한 개 주기만 하면 돼. 2개 줘도 안 되고 안 줘도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1한테 주고 y가 1한테 주고 z가 2한테 주고 이런 게 가능한 게 모든 함수잖아. 그치? 여기 왼쪽에서 화살표가 한 개 출발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야 x한테 야 너 화살표 누구한테 줄래? 그러면 아 나 5명 중에 고민이야. 자 5개. y한테 너 누구한테 줄래? 나도 고민이야. 5개. z한테 너 누구한테 줄래? 나도 고민이야. 5개.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곱한 게 a야. 그래서 a는 5의 세제곱이고 125가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fx는 3인 함수의 개수를 b라고 얘기를 하겠대. fx는 3이다라고 하는 게 뭘 뜻하냐면 이게 항등함수거든. 무슨 얘기냐면 x에다가 뭘 넣든 간에 항상 3을 결과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 그죠? 네. 그랬을 때 그거의 함수의 개수를 b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뭐 항등함수란 얘기가 아닙니다. 항등함수란 얘기가 아닌 게 이게 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문제네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제 a, b, c 이런 식으로 줬으면 항등함수거든. 근데 fx는 이게 함정이네 함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 fx는 3이다라고 하는 게 x가 3으로 고정해야 된다 이 얘기야. 이렇게 이건 고정. 딱 박아놨다 이거예요. 알겠죠? 네. 요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fx는 3이다라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어. 그럼 이제 누구한테만 이게 이렇기 때문에 요 경우 때문에 공식을 외우는 게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하나의 함수값만 고정을 시켜놔도 나머지 함수값에서 그 공식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또는 요거 말고도 예를 들면은 뭐 fa의 함수값보다는 fb의 함수값이 반드시 커야 된다 막 이런 조건이 걸리면 마찬가지로 공식을 쓰는 것이 힘듭니다. 알겠지?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거 책에 나와 있는 참고서에 나와 있는 공식을 외우는 건 그닥 추천하지 않고요. 지금처럼 그림을 그려서 요거는 보통은 이제 A, B, C 이렇게 하면 항등함수란 얘기야. 그거 명심하세요. 근데 X, Y, Z였어요. X, Y, Z니까 얘가 3으로 고정이 된다 이 얘기고 항등함수란 얘기는 아니고 나머지 이제 Y랑 Z를 분배하기만 하면 되는데
y랑 z 때 묻는 거지. 야, 니네 누구한테 화살표 줄래? 그럼 y는 나 저기는 이 5개 중에 고민이야. 왜냐면은 y가 3한테 주지 못하란 법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z도 나 5개 중에 고민이야 라고 하겠지. 그럼 b의 경우의 수는 5의 제곱까지 해서 25가지가 되고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150가지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네. 네. 자, 넘어갑니다. 컨티뉴네요. 컨티뉴.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죠. 네. 공부를 포기하지 말라 이거지. 네. 자, 8개의 문자를 일일로 나열할 때 양 끝에 C와 E가 오도록, 지금 요 C랑 여기는 요 E가 양 끝에 오도록. 그러면 일렬로 나열하는 문제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중학교 2학년들도 푸는 거거든. 네. 자, 이렇게 8개 의자 그려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지? 네. 자, C랑 E를 여기다 그냥 적어놓고, 양 끝에 C랑 E가 와야 된다 했으니까 C랑 E를 적어놓고 나머지 문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 그지? 네. 그거를 여기다가 마구잡이로 섞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치? 그래서 6팩까지가 생기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C랑 E가 양 끝에 와야 된다 그랬지 C가 반드시 맨 앞에 오라는 법은 없어요. 네. C랑 E가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네. 그치? 그럼 곱하기 2까지 해줘야 돼요. 알겠지? 그럼 6팩은 720까지거든. 여기다 곱하기 2 해주면은 1420까지다 라고 이렇게 가지수를 구해줄 수가 있는데 뭐야? 함정 있다. 함정이 또 있네. 야, n이랑 n이 서로 똑같은 문자네요. 아! 그죠? 이거 함정이다잉. 자, 다시 하자. 야, 이게 벌써 나올 줄이야. 자, 다시 할게요. 그러면은 저 2개의 똑같은 문자가 있는 6개의 문자를 여기다가 나열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럼 총 6개의 문자니까 6팩 돌리고 똑같은 문자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줘야 되고. 알겠지? 네. 여기에 C2가 자기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셔야 돼. 알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 2랑 이렇게 약분되고 그러면은 정답은 그냥 600까지고 720까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똑같은 게 있었어요 문자가. 요거 항상 잘 유의깊게 보라고 내가 일부러. 알지? 난 항상 일부러 일부러 못 본 척 한 거예요. 그런 거 같았어? 네. 자, 55문제 보자. 6개의 문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야. 이건 자연수다라고 하는 것도 이 6개에다가 숫자 카드를 배열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이 6개의 문자를 6개의 숫자 카드를 여기다 놓을 건데 주의할 점은 얘가 6자리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야. 6자리. 야, 그러면 얘가 6자리를 가지려면 여기 앞에 0이라는 카드가 오는 것은 불가능이지. 그지? 네. 0이라는 카드가 오는 건 그럼 5자리 숫자가 돼버려요. 맨 앞에 0이 오면. 그지? 그래서 0이 오는 거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맨 앞에 올 수 있는 카드가 1이라는 카드가 올 수 있는데 만약에 1이라는 카드가 왔을 때 여기 뒤에 있는 이 5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남은 카드는 0, 2, 2, 3, 3이야. 그지?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총 5가지 중에 2가지가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돌려줘야 되니까 5팩에 2팩, 2팩. 요거 2개 똑같고 요거 2개 똑같으니까. 맞아요? 네. 그럼 뭐 5팩에 2팩, 2팩은 요거 5, 4, 3, 2, 1이니까 약분 2 해주면은 5, 20, 30까지. 여기서 30까지가 나오고. 자, 근데 지금 우리 숫자 카드 1을 맨 앞에 갖다 놨을 때 30까지가 나오는 거지. 이제 숫자 카드 2랑 3도 갖다 놔야 돼요. 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또다시 6개의 의자 만들고 여기다가 숫자 카드 2를 갖다 놨을 때 그때 이 뒤에 올 수 있는 건 0, 1, 2, 3, 3이야. 그치? 자, 그럼 총 5개의 문자가 어떻게 나열되든 상관없는데 그때 3 2개가 똑같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사용해줘야 되는 거고 5팩 나누기 2팩 해주시면 얘가 60까지가 되거든. 자, 근데 3이 있는 건 또 안 봐도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2도 2개고 3도 2개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3이 맨 앞에 왔을 때도 60까지가 생겨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1이 맨 앞에 왔을 때 30까지에 더하기 2가 맨 앞에 왔을 때 60까지인데 3이 맨 앞에 온 것도 또 60까지가 생기니까 60 곱하기 2 해주면 된다 이거야. 네.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네. 3이 맨 앞에 왔을 때도 60까지 똑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120 더하기 해서 150까지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5번 했어요. 네. 네, 자 넘어갑니다.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 야, 이거 별표. 야, 이거 시험 문제 100%. 야, 이거 안 나오면 손모가지 자르세요. 손모 건다.
또 틀리면 저를 그쵸. 이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는 손목을 걸고요. 그 다음에 너는 손톱을 겁시다. 알겠죠? 그래서 나을 것 같아요. 예, 틀리면 내가 손목을 안 나오면 틀리면이 아니에요. 안 나오면 내가 손목을 자르는 거죠. 틀리면 너가 손톱을 뽑는 거예요. 알겠어? 자, 이거 굉장히 공정한 거래지. 자, 이거 되게 중요해. 자, C가 D보다 항상 앞에 오도록 나열해야 된대요. 자, 이게 누가 누구보다 앞에 오도록 뒤에 오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잖아? 그러면 순서가 정해지면 뭐 어떻게 되냐면은 같은 녀석으로 취급해줘야 돼요. 같은 녀석으로 취급. 그래서 C랑 D를 서로 똑같은 녀석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C 대신에 동그라미, D 대신에 동그라미를 사용할 거야. 그러면은 이게 A, B, 동그라미, 동그라미, E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거든요. A, B, 동그라미, 동그라미, E. 자, 왜 이게 가능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한번 나열해 볼게. 동그라미 A, E, 동그라미 D라고 하자. 그랬을 때 앞에 있는 동그라미가 무조건 100%의 확률로 앞에 있는 동그라미 C고 100%의 확률로 D가 여기 왜 나와? B라고 하자, B. 자, 100%의 확률로 뒤에 있는 동그라미가 D인 거거든. 동그라미의 위치가 어디든 간에 앞에 있는 동그라미를 무조건 C, 뒤에 있는 동그라미 무조건 D라고 해주면 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을 같은 녀석으로 취급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같은 녀석들이 어떻게 나열되느냐가 이제 곧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 총 5개 중에 2개가 똑같으니까 5팩에 2팩으로 나눠주시면 60까지 해가지고 3번 정답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알겠죠?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A, B, C, D, E, F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A가 B보다 앞에, 그 다음에 C가 D보다 앞에. 자, 이렇게 2가지 요소들을 할 수가 있어요. A가 B보다 앞에, C가 D보다 앞에. 이런 조건이 걸릴 수가 있어. 자, 그럼 그럴 때에는 A랑 B를 동그라미, 동그라미, C랑 D를 세모, 세모라고 놓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개, 세모 2개, EF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해주면 되니까 6팩에 2팩, 2팩이 그 경우의 수고요. 알겠죠? 자,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A, B, C, D, E, F라고 해놓고 예를 들면 A가 B보다 앞에, B가 C보다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A가 B보다 앞이고 B가 C보다 앞이다. 이렇게 사실상 위에 내가 예를 들어준 거의 차이는 A, B를 따로 보고 CD를 따로 볼 수 있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A, B랑 CD는 어떻게 섞여도 괜찮은데 A는 무조건 B보다 앞에, C는 무조건 D보다 앞에 이런 경우잖아, 그렇지? 그래서 위에 있는 경우는 섞여도 괜찮지만 요소가 2가지인 거고 아래에 있는 거는 꼭 A, B, C 순서로 놔야 된다 이거잖아,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A, B, C를 같은 녀석으로 취급을 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D, E, F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팩에 3팩 나눠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반드시 2개만 나오진 않아요. 지금처럼 3개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2개이긴 하지만 2가지 요소로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은 이제 100% 나오기 때문에 내가 손목을 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요소들을 누구보다 누가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게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순서가 정해진 순열 100% 나온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를 이용해서 뭐도 할 수 있냐면 함수 문제도 할 수 있어요. 함수의 개수 문제에서도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또 여기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은 자, x집합이 1, 2, 3, 4. 그 다음에 y집합이 뭐 5, 6, 7, 8 이렇게 해놓고서는 9 이렇게 해놓고서는 fn보다 fn 플러스 1이 반드시 커야 된다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f1보다 f2가 무조건 커야 된다.
F2보다 F3이 무조건 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는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을 같은 녀석 취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 풀다가 나오면 내가 그때 설명을 또 다시 해줄게요. 만약 어려운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것인 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 요소의 순서 또는 이건 너무 쉬워서 안 나고요. 두 가지 요소의 순서 아니면은 세 개 이상의 순서 아니면 함수의 개수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로는 반드시 나옵니다. 알겠지? 자 넘어가자. 11번. 자 차단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A에서 출발해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차단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거든. 자 근데 요거 이제 간단한 거 먼저 가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해볼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걸 A, 위쪽으로 가는 걸 B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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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를 일렬로 나열하면 그러면 A에서 B로 갈 수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 A, B, A, A, B, A라고 해보자. 네. 이거 일렬로 나열한 것 중에 얘가 있겠지? 네. 그러면 요거대로 가면 자 옆으로 위로 옆으로 옆으로 위로 옆으로 가잖아. 그치? 네. 그래서 옆으로 가는 거를 A 그 다음에 위로 가는 걸 B다라고 했을 때 그 문자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야. 자 그럼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가로로는 하나 둘 셋 네 번 세로로는 두 번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4개 2개인 거야. 4개 2개. 그래서 6팩에 4팩 2팩. 이게 A에서 P로 가는 경로의 수야. 네. 자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는 가로로 2번, 세로로 2번이기 때문에 4팩에 2팩 2팩. 알겠죠? 네. 근데 이건 동시에 가야 되는 거지. 동시에 이 수학에서 동시에는 어떤 시간적인 동시에가 아니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는 뭐를 하고 있고 누구는 뭐를 하고 있고 이게 같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동시에가 아니라 수학에서의 동시에는 어떤 시작에서부터 어떤 시행을 할 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를 통틀어서 동시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 게 목적인데 P를 거쳤다 갈 거잖아. 그러면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건 동시에인 거야. 알겠지? 네.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까지 갈 건데 중간에 문방구에 들릴 거래. 그러면 집에서 문방구에 들렸다가 학교에 가는 건 동시에인 거야. 그리고 수학에서 동시에는 경우의 수에서 곱해주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90까지다 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나와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차단 경로로 있는 경우의 수인데 이제 장애물이 있는 경우예요.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 어떤 장님이 너한테 길을 물었어요. 너가 이제 그 장님한테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네. 보통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호수를 그려놓죠. 이렇게 호수. 문제에 따라서 지금 70번 문제가 호수 그려놨잖아요. 호수. 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호수를 그려놓습니다. 네. 그러면은 너 나쁜 놈이에요? 네.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었구나. 미안해. 착한 놈을 난 착한 놈이어서. 전 착한 놈을 했어요. 장님이 A에서 B로 가는 데를 갈 건데 장님이 너한테 물어. A에서 B로 갈 건데 어떻게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요. 네. 그러면 너가 꼭 지나가야 되는, 꼭 지나야 하는, 네. 또는 꼭 지나지 않아야 하는, 꼭이 뭐 절대 지나지 않아야 하는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의 점을 찍어줘야 된다 이거야. 알겠지? 네. 점을 찍어야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장님이 너한테 길을 물었는데 너가 속으로 막 음흉하게 웃으면서 이 새끼 어디 한번 뭐 해봐라 이러면서 여기를 꼭 지나가세요 라고 점을 찍어줬어. 네. 그럼 장님이 막 이렇게 가다가 여기 하고 막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장님이 최선을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점을 찍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우리가 찍어줘야 되는 점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점을 찍어줄 수 있죠. 네. 여기를 꼭 거쳤다 가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이 위로는 절대 안 가요. 이렇게 갔다가 돌아가지 않잖아. 왜냐면 최단 거리로 갈 거기 때문에, 그지? 저 위로는 절대 안 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점을 찍어주면 된다 이거야. 자, 근데 주의할 점. 저 점을 찍었을 때 또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은 이 길로는 못 가요. 근데 이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점을 찍을 때에는 보통 이 대각선 모양으로 점을 찍는데요. 여기에 점 하나 찍었으면 여기에도 점 하나를 찍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도 점 하나를 찍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 점을 P, 이 점을 Q, 이 점을 R 이다라고 불렀을 때 이 사람이, 자 여기 칠판 보세요. 칠판. A에서 P를 거쳤다가 B로 가는 경로수를 내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걸 다 파란색으로 칠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P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에 P에서 B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집니다. 그럼 여기 밑에 칠 안 해졌죠? 네. 밑에 칠 안 한 데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Q를 거쳤다고 하는 건 초록색으로 칠해볼게. 그러면 Q를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고 Q에서 B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지. 그래도 여기 아직 안 칠해졌지. 그 다음에 R을 거쳤다가 가는 거를 초록색, 더 빨간색으로 칠해볼게. 그러면 R까지 가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R에서 B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봤더니 모든 길이 다 칠해졌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고, 보통은 이 호수를 기준으로, 여기 호수가 보통은 이렇게 있는데 이 호수를 기준으로 A, B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 그럼 A, B의 반대 방향 대각선으로 점 찍어주는 게 기본 풀입니다. 알겠지? A, B를 이었을 때의 반대 방향 대각선으로 점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A에서 P를 거쳤다가 B까지 가는 거랑, 또 A에서 Q를 거쳤다가 B까지 가는 거랑, 또 A에서 R을 거쳤다가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세 가지를 다 구해야 돼. 자, A에서 P를 거쳤다 B까지 가는 건 가로로 두 번, 세로로 두 번이지. 가로 두 번, 세로 두 번이니까 4팩에 2팩, 2팩. P에서 B로 가는 건 가로 세 번, 세로 두 번이네. 그지? 그래서 5팩에 3팩, 2팩.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해주면 돼. 동시에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A에서 Q를 거치는 건 가로 세 번, 세로 한 번이지? 네. 그래서 4팩에 3팩. Q에서 B로 가는 건 가로 두 번, 세로 세 번이니까 5팩에 2팩, 3팩. 곱해주면 되고요. A에서 R로 가는 건 이렇게밖에 못 가잖아. 한 가지. 그지? 한 가지에 동시에 R에서 B로 가는 건 가로 한 번, 세로 네 번이니까 5팩에 4팩 나눠줘. 그래서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지. 왜냐면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수기 때문에 다 더해주시면은 105가지다. 이렇게 정답 구해주면 돼. 여기까지 됐지? 네. 자, 근데 이 문제를 반드시 이렇게만 풀어야 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지만은 않아. 그래서 다르게도 풀어줄 수 있는 거를 좀 이제 저기 해줄게. 이렇게 푸는 경우 말고도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번에는 그냥 점을 여기 이렇게 길이 있다고 생각하자 이거야. 그래서 얘가 반드시 지나야 되지 않는 점을 찍어볼 거야. 이번엔 아까는 꼭 지나야 되는 점, 지금은 절대 지나지 않아야 되는 점을 찍어가지고 풀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점 찍으세요. P. 여기다가 점 찍어서 Q라고 합시다. 그래서 A에서 P를 거쳤다가는 B로 죽었다 깨나도 못 가고, A에서 Q를 거쳤다가도 B를 죽었다 깨나도 못 가요. 근데 여기는 아까 갈 수 있는 길이였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 저기는 안 찍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냐면, 그냥 A에서 B로 가는 걸 다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이기 때문에, 자, 9팩에 5팩, 4팩이거든. 자, 여기 이거 구하고, 그 다음에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A에서 P로 가는 거 한 가지, P에서 B로 가는 것도 쭉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그지? 그 다음에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구해보면은 하나, 둘, 셋이니까 4팩에 3팩이고, Q에서 B로 가는 건 하나, 둘, 셋, 넷 하나니까 5팩에 4팩인데 곱한 거. 그래서 이번에는 얘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잖아. 길이 다 있다고 생각했을 때의 전체 경우의 수지. 요거 계산한 거에서 절대 지나지 말아야 되는 이거 계산한 거랑 이거 계산한 걸 빼면 돼요. 빼면.
그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길찾기 문제는 중간에다가 호수를 넣을 때가 있는데 또는 길이 없는 경우, 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 장애물을 피해서 꼭 지나야 되는 점을 찍어서 데려가는 방법 한 가지와 네. 그 다음에 절대 지나면 안 되는 점을 찍어서 전체 경우에서 빼서 구하는 경우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떻게 구하든 간에 그거는 자유. 알겠지? 네. 그래서 길찾기 문제는 사실 너무 중학교 때부터 나온 거야, 이건. 중학교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너무 쉬워서 시험 문제랑 다 등장하지 않지만 등장하면 꼭 맞아야 되는 그냥 점수 벌어주는 유형의 문제야. 오케이? 네. 네, 그래요. 자, 수고했습니다.